1961년 12월 1일 그 위용을 드러낸 새 성모병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300병상을 갖춘 신축 성모병원은 국내 최초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을 도입한 건물로 전쟁의 상흔을 딛고 발전하는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마다 등장했을 정도로 당시로선 최신식 건축물이었다. 1936년 일본인 병원을 인수해 24병상 규모로 시작한 성모병원. 1958년 3월 1일 의과대학을 설립 종합병원의 모습을 갖춘 뒤 드디어 그 위상에 맞는 신축병원을 설립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1962년까지 가톨릭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모두 7개로 늘어난다. 이 같은 부속병원 제도 도입은 의학부를 중심으로 가톨릭 정신이 입각한 체계적인 교육 연구와 진료를 펼치기 위해서였다. 부속병원이 확대됨에 따라 통합기구는 더욱 절실해졌고 가톨릭 병원들의 급성장은 교회 의료사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의 탄생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1962년 2월 1일 가톨릭 인연구연의 의료활동을 총괄할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공식 출범한다. 이렇게 탄생한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의학부와 부속병원, 산하기구를 갖추고 의료사업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한다. 특히 만성병 연구소를 비롯해 간질센터와 불임센터, 자살예방센터, 산업의학연구소 등을 독립연구기관으로 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며 가톨릭 이념을 실현해 나갔다. 의료원도 마찬가지야. 그냥 겉에 모양이지 뭐 이 사업 그냥 사업체가 아니야. 세상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일하면서도 세상을 위해서 이러는 거, 이것이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모두가 직원들까지도 그렇게 해. (1961년) 성모병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2층짜리 건물에서 7층짜리 최신식 건물이 된 건데요. 명동에서 이 정도 높이면은 당시에 꽤 높은 건가요?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명동 성당이 물론 언덕 위에 있으니까 제일 높았습니다만 그 3.1고가 도로가 생기기도 전부터 이제 이미 존재했던 거고요. 아, 먼저 생긴 거예요? 3.1고가? 그럼요. 이게 61년도고요. 예. 3.1고가 도로는 또 뭔가요? 저한테는 다 생소하게 지금 들리는데. 철거돼서 없는데. 야, 지방에 있는 저도 올라와서 거기 이렇게 막 택시 타고 막 가보고 했던 명소인데 거기는. 그 시절에는 아무튼 뭐 대한뉴스라든지 극장에서 대한뉴스에서 뉴스를 먼저 봐야 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울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것에 현대식 건물로는 거의 유일하게 뭐 화신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시청, 중앙청 건물 외에는 그건 이제 외정 때 지은 건물들이고요. 그 성모병원이 단연코 현대식 건물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서울은 랜드마크일 수가 있었겠네요. 랜드마크 일수가 아니라 랜드마크였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마치 내가 무슨 고령자 같습니다. 네, 지켜보시는 어르신들께서 지금 60년대를 회고하기에 딱 좋게 정리를 딱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기억하시나요? 두 분 어떠신가요? 1970년도에 이제 성모병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성모병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주 굉장히 최신식 건물인 거는 그건 뭐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의료진들의 실력이 최고로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그 업적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각막 이식을 했고 또 최초의 신장 이식을 했고 요새 우리 백혈병 얘기 많이 하지만 그때 그 조혈모 세포의 이식, 지금 뭐 골수 이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연구를 하고 결과를 다 낸 최고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최고의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최첨단 병원. 이것이 이제 성모병원의 명성이라고 할 수 있죠. 수많은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예, 그건 뭐 아주 의료계에서 정해진 일이고요.
그때 59년도에 이제 뉴욕 교구장이신 스펠만 대주교님이 오셔서 기공식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도 이 병원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다 해서 네. 미국 입국 비자 신체 검사 공식 의료기관으로 성모병원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이제 명동 성모병원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전해 오면서 네. 그 미국 비자 신체 검사 그거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이 맞습니다. 이제 비자 신체 검사의 공식 의료기관으로 성모병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 61년도에 성모병원이 다시 이제 신축을 했다 해서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나 했더니 항상 저희 지금 명동성당에 올라갈 때 보면은 왼쪽 편에 가톨릭 회관에 써 있는 그 건물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이미 그 당시 61년도에 준공을 한 거예요. 병원으로 예. 활용을 계속 하시다가 그때 최초 이제 바뀌어서 성모병원, 최신식 성모병원. 그래서 86년도에 여의도로 이사 가기 전까지 그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했죠. 이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인턴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턴 때 트럭을 타고 명동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트럭으로 네, 짐도 싣고 짐 같이 사람도 싣고 의사 선생님도 환자분들은 이제 다 먼저 이송이 되시고 이송이 다 되고요. 네. 트럭 앞에 타셨나요? 뒤에 타셨나요? 앞에 타셨겠죠. 뒤에 탔습니다. 아 그래요. 짐들과 함께 혹시 저는 뒤에 탔어요. 예. 인턴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병원 건물도 크고 그다음에 임상 교수님들 명성도 자자했지만 사실은 대학에 그 교수님들도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초의학자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교수님들이 이제 교육의 열의도 굉장히 강하셨고요. 근데 열의만큼 또 이제 문제점은 굉장히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험 보고 땡 시험 보고 뭐 저 혼나고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명동거리를 걷다 보면 주위는 막 북적북적하고 막 활발한데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쩔쩔맬 정도로 네. 교수님들 놀고 싶어도 무섭고 놀 수가 없고. 네. 교수님 생각 안 나세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전국 국가대학에서 유급률이 제일 높은 걸로. 실력이 안 되는 의사는 진급할 수 없다. 그만큼 엄격하게 네. 관리를 그래서 뭐 아주 유급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낙제죠, 낙제. 혹시 유급이나 이런 건 관계는 없으셨겠죠? 원장님 그때는 때는요? 운이 좋아서 제가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신봉섭 교수님 같은 분은 이미 60년대에 네이처지에 논문을 실을 아마 국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노벨상 후보자로도 올라가 계신 분들. 그런 그 당시.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의료진. 신봉섭 교수님 계셨고 뭐 해부학교실에 정일총 교수님, 병리학교실에 김영재 교수님, 생리학교실에 김철 교수님, 그다음 미생물학의 이종훈, 예방의학의 조규성 교수님. 하여튼 저희 대학에 여기서 한 분 누락되면 굉장히 서운해하시죠. 열심히 외워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기초 교수님들. 네. 이렇게 성모병원의 전성기가 펼쳐지던 그 무렵에 가톨릭 의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합니다. 바로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탄생인데요. 가톨릭 중앙의료원 좀 설명해 주실까요?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의료원 체계가 우리나라 최초예요, 이것도.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공동 운영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의료원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이렇게 상호 협력적으로 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또 교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중앙의료원의 어떤 지도력이 엄연한 이런 여기 의료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굉장히 근엄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엄연한 조직이 없다. 뭐 이런 예. 시스템이 저희 그 어떤 바티칸의 뭐 그런 거기서 느낌의 거기서 아마 어떤 영감을 얻었을 무의식 중에 네네. 뭐, 바티칸을 본받아야지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영감을 얻었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것은 가톨릭 영성을 실천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이런 걸 이제 설립 이념으로 삼고 있는데 네. 라틴 말로 메디쿠스 쿠라 데우스 사낫 그러니까 의사는 치료하고 낫게 하는 건 하느님이다. 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손을 대신해서 의사의 손으로 이제 환자를 치유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최선의 그 치료와 예방, 재활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진료하고 뭐 돕고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자선하고 뭐 이런 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의료원 체계다 하는 것으로 의료원을 출범했다 하는 게 이제 기록에도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62년에 중앙의료원 체계를 이제 갖추게 될 때
예. 그때 이제 7개 부속병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7개 병원들이 이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이 7개 병원들의 각각의 시스템을 좀 이게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톨릭 이념이 있습니다. 네.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구현해서 우리 주변에 불쌍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데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이 사회사업과 더불어서 교육, 연구, 진료, 사회사업 이것을 체계화되게 저희들이 7개 병원이 통일된 네.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중앙의료원 체제의 구축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는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신 거죠. 아마 이것도 카톨릭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요. 가톨릭 중앙의료원으로 인해서 각각 그 산하에 지금은 9개가 됐고요. 7개로 시작해서 9개의 병원 간의 그 연계나 협업이 가능하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케이스들이 있나요? 이 7개 병원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전국의 곳곳에 있습니다. 수원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네. 의정부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있는 질환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지방에 있는 질환 우리 전공이나 교수들이 돌면 각각의 지역마다 특색 있는 질환이 있거든요. 그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들이 이동을 함으로써 또 그 교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그 지역에서 충분히 진료로서 베풀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병원이 다 1등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아주 최고의 진료진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그 질환이 필요할 때 우리 그 교수진 팀들이 가서 그 진료와 수술을 해줌으로써 네. 서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속 병원들끼리의 연계를 통해서 서울을 포함한 모두 우리나라 모두에 저희들이 의료를 아주 균등하고 평등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제 가톨릭 중앙의료원에 의해서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가톨릭 중앙의료원 체제 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산하 병원들이 더 조직적으로 더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연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교회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이런 그럼요.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그 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네. 이 프로그램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기존에 밝혀진 바가 없는 건데.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1972년도 순교자 이 에메렌시아 유해를 발굴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노기남 대주교님과 김수환 추기경님 모습이었고요. 이제 땅에서 사기 그릇 조각을 찾아내는데 노기남 대주교님이고요. 이게 묘표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사람은 묘에 비석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순교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기 그릇으로 만든 묘표를 관에 묻었던 거예요. 들고 계신 분이 김수환 추기경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앞에 오기선 신부님 잠깐 이 에메렌시아 한글로 써 있죠. 네. 그러면 순교하신 분인 거죠? 예, 그럼요. 처형당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묘비를 못 세우고 묘표를 썼고 순교자의 이제 유해를 뼈 조각을 발굴했고 이걸 이제 관에다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관으로 다시 모셔서 이 에메렌시아는 기회받기 때 순교하신 분인데 관에 넣는 모습이죠. 김수환 주영님 나오시고 이문근 신부님 음악 그 작곡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노기남 대주교님 옆에 나오시면 오기선 신부님은 저 앞에 계시고 자 여기서 저 차의 성모병원 오른쪽 뒷부분에 앞에 성모병원 앰뷸런스입니다. 일종의 앰뷸런스의 시초. 당시 싣고 이제 이게 벌써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교회에 이렇게 기여하는 그래서 이 유해가 누구의 것이냐 이런 걸 발굴하는데 이제 해부학적으로 또 도움을 주고 뭐 이랬던 거였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가 올라오고 차량이 있죠. 이제 올라오고 있죠. 저 어리는 지금 굉장히 컸겠네요. 올라오고 있고. 이게 지나가면
그 저기 간호사들이 저 언덕 밑에 네네네네 보이죠? 예, 점심 먹으러 내려가시네요. 예, 명동에 있는 그 성모병원 간호사들. 네. 오기선 신부님이 지금 손짓을 하고 계시고 지금 지하 성당에 안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당시 성모병원은 교회 순교자 유해 발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네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 이루어낸 여러 연구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하지 못하는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원장님이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 시대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것부터 출발을 하고요. 또 미래에 우리가 올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는 쪽의 연구.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공헌에 관계된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고 해왔습니다. 과거 예를 들면 우리 산업화라고 지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재해가 많았고 직업병이 많았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산업재해연구소. 네. 또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아까 만성병 연구소, 또 한센병 연구소 네. 이런 그 여러 가지의 그때 당시에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해 왔고요.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요새 뭐 자살률이 높아졌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옛날에도 우리가 자살 예방 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임. 요새 난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그 불임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고 우리가 지금 현대병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들을 한 발 앞서서 어떻게 예견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좀 지금 생각해도 참 굉장히 앞서 보는 눈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선배님들을 하느님의 뜻이 또 같이 또 이렇게 녹여놔서 또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뭐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rom peaceful birth to peaceful dying 이렇게 그래서 평화로운 탄생에서 평화로운 죽음까지. 그 가톨릭 정신을 실현하는 여러 연구들 가운데 이번에 또 소개하고 싶은 것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센병 연구입니다. 오늘 또 말씀 많이 이제 해주실 텐데요. 어떻게 해서 성모병원이 한센병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